만드신 감독님 그리고 새 배우 극장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배우분들 입장하실게요. 감독님. 존재감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소설과 좀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좀 어떤 영화를 만들고 하셨는지, 좀 초반에 감독님께서 구상하셨던 약간 큰 그림 같은 게 있다면 관객분들과 공유해 주시겠어요? 소설은 문자를 그림으로 상상하는 건데, 영화는 직관이잖아요. 그림을 보고서 바로바로 느껴줘야 되기 때문에, 소설에서 느꼈었던 거를 그림으로 바꿨을 때 뭐가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일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를 읽어줄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영화적으로 재미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소설을 읽으실 때도 이제 희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 마음일기에 좀 마음이 독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를 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18은 내 마음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전달하면서도 그것이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허상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마음일기는 딱 나와져 있고 기록되진 거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과정이 훨씬 18 청춘들한테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새 배우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작품의 어떤 점에, 혹은 이 배역이 어떤 점에 좀 끊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희주의 배역보다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훨씬 제가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나리오를 볼 때 저에게 제안해주신 그 역할을 좀 위주로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 이 전체 배경과 분위기와 학생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실제로도 시나리오상으로는 저는 그쪽에 어떤 부각이 더 크고 훨씬 큰 줄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이야기하거나 감정적으로. 희주는 그냥 무언가를 이 스크린 너머로 대중에게 제시해주거나 제안해주는, 또는 이 학생들의 감정선에서 조금 더 부드럽고 재밌는 요소를 좀 줄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제가 그때 시기적으로 따뜻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그냥 영화의 일환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온화한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여기 제작사 대표님께서도 너무 강력하게 함께 하고 싶다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찾아주고 나를 선택해준 작품인데, 제가 당연히 두 팔 걷고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정 배우도. 네, 우선 저는 대본을 읽었을 때 경이라는 인물과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점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경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완벽한 성적을 유지하고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커서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창창한 미래만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좀 연기를 하면서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도 경희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좀 제가 몰랐던 다양한 감정선을 또 알 수 있게 되었고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 너무 애틋한 캐릭터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박세현 배우도 부연해 주시려면 18이라는 나이 자체가 되게 방황을 하기도 하고 다들 혼란스러울 나이잖아요. 뭐 그 또래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도 저런 감정을 느끼는데 라는 공감, 또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 돌아보면은 그치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대본을 딱 처음 보고 희주 선생님 같은 그런 어른을 만난다라는 게 정말 내 인생에서는 귀인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영화가 정말 따뜻하다. 나도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공감에서 되게 좋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크레딧 보면 청주랑 영덕 지역에서 촬영한 영화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실제 학교 공간에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뭐 학교 교실 운동장, 뭐 교복 입고 책걸상에 앉아 계시거나, 뭐 출석부를 든 채 교탁 위에 서시거나, 아마 자연히 학창 시절 새 배우분들이 겪으셨던, 혹은 감독님이 겪으셨던 학창 시절도 많이 촬영하시면서 생각이 나셨을 텐데, 좀 실제 학교에서 촬영하시면서 생겼던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기억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촬영하면서 밥을 그 학교에 있는 급식소에서 네. 먹었었거든요. 정말 식판에다가 급식 먹듯이.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재밌고 좋고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급식 체험을 많이 못했었어가지고 연습생 신분이었어서 이제 바로 연습을 가야 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학교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소소한 에피소드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었어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면서 더위를 버티곤 했었는데, 그 순간도 되게 진짜 일터의 현장이 아닌 정말 어떤 학교의 모습이었어서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은 주로 어떤 거 사드셨나요? 기억하세요? 주로 쭈쭈바 종류들이었던 것 같은데, 삐꼬, 네, 뭐 탱크보이 뭐 이런 거위사냐. 네, 먹기 편한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희주가 2학년 선반의 선생님이셨다면, 또 현장 전체를 통솔하는 선생님은 또 감독님이셨을 텐데, 학교에서 촬영하기 어떠셨어요? 아니, 공간이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구성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으나 촬영하는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네. 좋았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오고 가면서 뭔가를 막거나 다른 일들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딱 정해진 공간이 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특별하게 어렵고 힘든 건 없었고요. 특히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캐릭터가 전부 다양하고 그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고 그 캐릭터에 맞게끔 연기들 너무 다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희주 선생님이 전소연 배우가 그 최고 언니로서 잘 그 현장을 이끌어줘가지고 아주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는 뭐 그냥 전체 편집과 영화적 구성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세부 캐릭터에 관한 질문도 몇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뭐 감독님도 부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주쌤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희주를 드러내는 단적으로 드러내는 두 장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 첫 번째 장면이 왜 희주는 첫 장면,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앞에서 지갑을 놓고 간 순정이를 기다렸을까? 그게 사실 터미널 어딘가에 맡겨두어도 순정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앞에서 굳이 순정이를 기다린 것은 이게 언뜻 스친 학생이지만 그냥 순정에게서 희주만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을 희주가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왜 희주가 굳이 순정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세요? 전 사실 아픔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스침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생증을 보고 아. 내가 부임할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너무 관심이 갔고 이걸 제가 직접 찾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뭐 얼굴도 트고 하면 정말 우리 반 학생이 될지 아닐지 모르니까 어떤 앞으로의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희주 성격이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지나칠 것 같지 않아요. 무언가를 남에게 맡기거나 내가 직접 해결하거나 내가 직접 거기에 좀 뛰어들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성격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뭐 현금이 한 3,000원, 5,000원 있었다 네. 해도 이제 그걸 잃어버리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주고 겸사겸사 인사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보니 이 기집애가 보통 애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다, 학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건네고 깜짝 놀랄 준비해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건 그 사소한 장면인데 네. 아 이거다 싶었던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희주가 왜 예절반에 한복 네. 차려입고 네, 약간 뻘쭘한 듯 들어오다가 네. 발로 문을 닫잖아요. 그게 발로 문을 닫잖아요. 그게 너무 희주 같다 할까요? 그게 대본에 있는 설정이었는지 아니면 배우께서 만드신 설정인지. 사실 대본에는 이제 어쨌든 텍스트로 희주의 성격이 잘 뭐 들어가 있는 대본 대사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성격적인 뉘앙스가 크지 액팅으로는 그렇게 세세하게 있지 않아요. 그런 사소한 액팅들은 사실 제가 현장에서 채워간 것들이 훨씬 많고 또 그걸 감독님이 흔쾌히 너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갖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었는데 그 발로 하는 액팅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의도한 건데 네네. 대본에는 없었어요. 일단 그 치마랑 옷자락이 흐트러지는 게 좀 싫더라고요. 한복이 좀 단정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거를 지저분하게 다른 액팅으로 좀 소화하기도 힘들고 최대한 고정된 자세로 고정되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걸 표현해야지만 예절반의 선생님으로 이제 좀 부합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래 발로 한번 닫아보자. 발만 움직여서 닫으면 나 그대로 귀신처럼 사극 연기를 할 때 저희가 걸음걸이를 그렇게 배우거든요. 몸이 흔들리지 않게 정말 머리에 무언가 물건을 올려놓고도 걸을 수 있을 그런 걸음걸이를 배우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발로 문을 닫았는데 그 장면을 감독님 또 좋아하셨죠? 네, 그렇게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또 뭐 보시는 분들이 보여지게끔 의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고정되어 들어가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감독님 왜 좋으셨어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일단은 재밌었고요. 설정자가 좋았고 희주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텐션을 주는 그런 애드리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지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왜 예절반 친구들이 다 같이 선생님의 친구인 은성이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처음 이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나오시다 거기서 머리 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학생들이 또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또 쉽긴 한데 그런 이지의 따은 머리 같은 건 배우 본인의 아이디어셨을지 아니면 그때 처음에 캐릭터 회의를 하면서 네. 닦는 머리를 제안을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 보이지 않을까? 뭔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뭐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머리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또 깨닫고 그
희주 선생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뭐 이지의 그런 스타일 변화도 있지만 학교가 아닌 사복을 입은 딱 그렇죠. 처음으로서 네. 그래서 머리를 좀 풀자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제 경희 여기 주소정 배우께도 여쭤보면 좀 제가 다른 인터뷰 좀 찾아봤을 때 되게 대본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경희의 결핍, 상처 네. 같은 것들 되게 찾고자 노력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텍스트 이면에 경희를 찾아갔던 과정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발견해 가셨어요? 결국에는 경희가 그 완벽해 보이는 친구이지만 사실 제일 필요했던 건 그 친구에게 정말 여느 때 소녀들과 다름없는 어떤 관심, 되게 사소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저의 18도 돌아보면 친구들의 관심, 선생님의 관심 그런 거에 되게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경희의 마음이 저는 온전히 너무 이해가 됐고 이 친구가 하는 선택들에 있어서 뭐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네네. 왜 이런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설득이 되니까 연기하면서 크게 어려움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잖아요. 또 약간 몸과 마음이 어긋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약간 네. 나를 내다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네네네. 모두의 18별 존재할 맞아요. 때고요. 네. 그래서 또 경희와 이지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두 분이 약간 밤에 학교에서 다툼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이게 컷 없이 테이크가 꽤 길게 찍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장면 두 분 연습하실 때 뭔가 리허설 과정을 거치시기도 하셨는지 좀 어떻게 준비해 가셨는지 궁금해요. 기억나세요? 사실 그거 찍을 때는 저희가 막 밤에 이제 새벽에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런 대사를 할 때보다는 부딪히는 장면을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요. 넘어지고 막 그런 장면을 그 장면에서 이제 사실 저는 조금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경희가 처음으로 어떤 감정을 본인의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내뱉는 친구들 앞에서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좀 감정적으로 탁 터지는 장면이라 그리고 사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그렇죠. 앞에서 험한 말도 네. 하고 뒤에서는 또 본인의 네. 상처를 토로하는 되게 복합적인 장면이었는데 사실 그게 조금 편집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더 몇 마디가 더 있었거든요. 이제 이 집 말고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독서를 한 번씩 네. 하는군요. 독서를 한 번씩 되게 막 뭐 되게 험한 욕까지는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쁘고 열받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몇 마디들이 더 있었는데 아무튼 사실 저로서는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약간 잘 못된 말을 잘 못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는 성격이라 조금 근데 어쨌든 경희라는 인물이 사실 이 친구가 뭐 악한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본인의 내면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좀 어긋난, 좀 모가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경혜의 감정선이 좀 중요했던 씬이라 부담이 많이 됐던 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혹시 이 장면 찍으실 때 기억하세요? 예, 이게 새벽 해 뜨기 전까지 찍어가지고 되게 배우들이 힘들었어요. 서리아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일단 부딪히는 장면이나 그리고 한 호흡에 그 배우들이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NG들도 많이 났고 그것은 많이 찍어야 됐었죠. 근데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이유는 서로 그 학교라는 담에 기대었어서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이 얘기와 그들의 모습과 지금을 우리 모두가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공하지 않고 컷을 나눠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쪽을 강조하고 싶지 않고 전체 이야기를 한 폭에 담아서
그 안에서 그냥 다 관객이 그냥 다 느꼈으면 하는 느낌이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위에 또 다시 이제 흡수가 되는 과정, 경희가 또 이 친구들한테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 화해하는 과정을 그 한 폭에 다 담고 싶었습니다. 한 프레임에 그런 의미로 그것을 좀 찍다 보니 그 뭐 동시 녹음도 좀 어려웠고 네. 그 카메라 워킹도 좀 어려웠고 배우들도 굉장히 그걸 다 한 호흡에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장면이긴 합니다. 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 좀 영화에 드러나지 않지만 세 배우가 생각하셨던 각 캐릭터의 미래 내지는 과거에 대해서 한 개씩만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희주에게 희주쌤께 여쭤보면 사실 은성에 대한 사연을 학생들과 공유하잖아요, 희주가. 근데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은성을 찾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 자기 공간에 은성이의 사진을 두는 등 희주에게 사실 은성이가 굉장히 각별한 존재일 텐데 희주가 은성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곧 희주가 2학년 3반 나아가서 18 청춘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희주로서 은성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전소민 배우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희주가 교사가 되기로 생각한 건 아마 은성의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은성이를 향한 그 마음으로 수많은 은성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저의 어떤 그 상처나 후회, 은성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이 좋은 교사가 되는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다른 은성이들을 구제해주는 그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학년 3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학생들, 여러 은성이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은성이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성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내가 찾은 아이들을 보면서 찾은 다른 감사함과 큰 배움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대 과자만 입고 오신 수수정 배우. 네. 경희는 서울대 갔을까요? 경이요?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의대였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급하게 이과군요. 네, 뭐 어쨌든 학력을 떠나서 제가 바라는 건 밝은 친구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또 본인이 몰랐던 많은 감정들을 마주했을 테니 그걸 양분 삼아 좀 대학교에서는 핵 인싸로 핵 인싸로 지내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지는 정말 경찰이 되고 싶었을까요? 이지가 뭐 경찰의 얘기를 초반에 하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배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지는 근데 저는 조금 이게 현실적일 수는 있는데 경찰대를 꿈꾸되 인물 자체가 되게 뭐 단단하거나 막 카리스마 있거나 이랬던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지가 경찰대를 갔으면 좋겠지만 치킨집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가오변이요. 생각을 하고 이지는 뭐 직업보다도 되게 희주 선생님을 좋아하고 잘 저 따랐던 제일 좋아하죠. 네. 이 2학년 3반 학생들 중에서도. 네,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희주 선생님의 친구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더 느끼고 더 따뜻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객석에서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분 고르고 이제 다른 분 감독님 배우분들께도 질문자를 고를 기회를 드릴게요. 저기 제일 끝에 계신 마스크 쓰신 관객분, 네. 두 번째 아래 계신. 경희가 선생님이 됐을 때 순정이가 의사가 됐을 그런 게 안전을 좋아하는 거. 앞날을 모르는 건
혹시 한 분께만 질문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니,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에게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올해 22살이 됐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바로 19이나 20살 때보다는 좀 더 지나야 이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몇 살 때 봐야지 좀 제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적정 관람가가 몇 살일지. 어렵다. 그렇죠. 적정 관람가 저는 50대, 60대 분들도 충분히 지금의 상황과 많이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나의 학창 시절 18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춘기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5춘기, 6춘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큰 덩어리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조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깊게 와닿지 않거나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미래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내 마음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 영화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했던 걸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이 시나리오를 실제로 이제 3년 전에 촬영을 하고 올해 개봉을 한다고 해서 다시 들춰보고 책을 한 번 더 봤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느껴지는 게. 또 3년 사이에 네, 달라요. 제가 그때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모든 영화나 예술 작품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 발견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게 보이거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서 적정 관람가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내 상태가 가장 네. 관람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일 네. 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저 질문을 듣고 제가 만약에 10대의 학생의 입장으로 이 영화를 봤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봤거든요. 네. 좀 공감이 갔어요. 내가 이거 온전히 이해하고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연장선이지만 어떤 나이에 관람을 하든 분명히 본인들에게 오는 느낌이 있지만 나이마다 그 밀도가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 경험치가 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영화를 봤는데 나 생각보다 별로 와닿는 게 없는데 내가 좀 이상한 걸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것 또한 전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영화를 조금 더 어른이 됐을 때 다시 봤을 때 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들이 보인다면 결국에 성장한 거잖아요. 성장한 거고 네, 되게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또 꺼내봐도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고 그 영화의 매력과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를 몇 번씩 다시 보기도 하는데 나이 때마다 느껴지는 느낌과 와닿는 감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감독님이 한 분 뽑아주시겠어요? 감독님? 질문자가 많은데 한 분 골라주시겠어요? 맨 끝에 마이크 쓰신 마스크 쓰신 네, 지금 뒤 돌아보시는 분. 영화는 잘 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소민 배우님과 수서정 배우님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웃음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전소민 배우님이 서울대 가면은 이제
김태희라는 소리 듣는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장면이 실제 찍고 나서 그 현장에 무슨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인 분이 등장하는 외국인 배우님 그 배우님이 어떻게 캐스팅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신박한 그 감독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스팅이. 네, 캐스팅님 먼저 해주시고 그때 현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요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실제 배우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예, 그 잘생겨서 캐스팅했습니다. 김태희 서울대 김태희가 될 거라는 대사는 원래 처음 캐스팅 전부터 있었죠, 감독님. 근데 때마침 정말 김태희 선배님만큼 아름다운 우리 수정이가 캐스팅이 됐고요. 그리고 경희가 반해서 뭐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도드라지는 친구는 아니지만 실제로 기본 갖고 있는 바탕이 너무 예쁘잖아요. 청순하고. 그래서 특별히 현장에서는 그 크게 웃는다든지 분위기가 뭐 좀 으스스하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그 장면을 찍으면서 재밌었던 건 우리 소정이가 아이돌 출신이라 그 워킹이 남달라요, 그루브가. 그래서 경희가 저한테 선생님 너무해요 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을 찍다가 감독님이 웃음이 터지셨어요. 저도 웃음이 터지고 거의 뭐 무대에서 엠카처럼 모르셨군요. 네, 그런 음악 방송처럼 걸음이 모르게 이제 그 그루브가 묻어 나온 거죠. 본체의 모습이.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에피소드였거든요. 맞아요. 네, 뭐 모습이 아주 단정하고 모범생 같은 모습인데 그 뒤태가 아우라가 엄청났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희가 아이돌로 데뷔를 했을 수도 있겠다.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김태희라는 그 대사에서는 생각보다 저희 굉장히 진지하게 촬영이 됐고요. 그 어쨌든 저는 희주 선생님이 경희의 그런 외적 미모의 발전 가능성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느낀 게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몰랐는데 그 선생님 그 대사를 칠 때 제가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경희가. 근데 정말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희가 디테일이라고 봤는데. 아니요. 그냥 좋았나 봐요, 경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경희로서 봐요.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경희로서 맞아. 알아봐주네. 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딱 알아봐 주시니까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너무 그게 경희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제 캐릭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웃겼어요. 저는. 사랑하셔도 되죠. 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모습이.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진짜 관심이 너무 필요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 워킹 씬은 그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뒷모습으로 봐야 정말 재밌거든요. 아주 엉덩이를 차면서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그거에 이제 제가 연생생활 오래 하고 워킹 수업을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몸에 배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연기에 디테일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매력 있어. 전소민 배우가 관객분들 중에 한 분 뽑아주시겠어요? 또? 네. 저기 그 회색 티 입은 네, 지금- 별 그려진 옷 네. 입으신 관객분.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재 고1이거든요. 오. 만약에 그 어렸을 때 관점에서 만약에 이 영화를 관찰한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실 것 같나요? 배우분들.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 시절에 이 영화를 봤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라는 질문 맞으실까요? 이집 언니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이 작품을 봤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맞을까요, 관객분?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긴 해. 관객의 입장에서 네,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 관객으로 이 영화를 봤다면 어땠을까? 고등학생 때였다면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이지가 해주쌤을 막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좋아하는 선생님을 되게 막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서 고등학생 때였다면 희주쌤 같은 어른을 기다리고 바랬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저렇게 멋진 어른이 와서 나의 길을 조금 잡아주기를.
저는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전제 하에입니다. 네. 사실 21년, 22년 전이기도 해서 저는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 기억을 많이 더듬어 봐야 하는데 그 시절에 봤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멜로가 보고 싶었을 거고 네, 로맨스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친구들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영화를 관람하는 게 훨씬 많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네,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솔직하게 네. 얘기하자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로코가 재밌은 네, 아이니까요. 그럼요. 저는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친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본인이 어떻게 감상하셨는지요? 네, 고1이니까 그 친구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일단은 보면서 뭔가 약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에 엄청 잠기거든요. 그 슬프지? 네. 아마 그래도 공부하다가 일단은 갑자기 현타도 막 오고 막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무슨 사람이지? 이런 기분도 많이 느껴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은 뭔가 약간 나도 내 자신의 기분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나도 내 자신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모쪼록 영화가 학생분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눈물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런 감정 자체를 못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 17살이었다면 제가.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경이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데리고 한 번 더 오세요. 행복한 거 하세요. 저희 이제 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박세현 배우가 한 분만 더 골라주시겠어요? 아까부터 되게 눈에 띄던 분이 계신데 안경 쓰신 분. 네. 아니요,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수도권에 지인 만나러 왔는데 여수 가는 길에 여기 밖에 들려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민 배우님하고 소정님한테는 얼른 하고 들어가요. 네. 소정 배우님한테 물어볼 건데 네. 만약에 소정 배우님이 네. 우주소녀 엑시로 지금 수년간 활동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추소정이라는 그 배우로 그 경영을 맡아서 이제 네. 촬영하고 네. 이제 여기 와서 무인하고 집을 뛰는 그 소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감. 소감이요? 소감 같은 거. 네. 우선은 저의 첫 장편 영화이기도 하고 비슷한 질문을 첫 집을 때도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촬영을 할 때 당시에는 그냥 잘 해내야겠다,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임해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임했던 것 같고 오히려 개봉을 앞둔 시점부터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관객분들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무대 위에서 이제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거는 가수 활동할 때도 똑같은 지점에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 받는 에너지는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여를 한다면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주소녀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감회 같은 거. 다르면서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사실 멤버들이 없다는 거. 네, 혼자서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제일 다른 지점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들 뭐 그냥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모두
가수로서 앨범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다 맡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맡은 역할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재밌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동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경험이 소정님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자 네네네. 하나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배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이제 고등학생 과정했을 때 이제 선생님 되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실제로? 교사의 꿈이 네, 저는 한 번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란 너무 훌륭하고 굉장히 지식이 많고 어쨌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결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확실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꿈을 함부로 꾸기가 제 자신이 조금 많이 작게 느껴졌거든요. 누군가를 교육과 가르침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알려주고 무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굉장히 그거 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지구력도 요하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현명한 사람, 좀 내 생각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스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빨리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아까와 박세현 배우부터 관객분들께 끝인사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18 청춘으로서 이지로서 관객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할 만큼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희 영화 많이 소문 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의미 있는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모든 시간을 청춘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잃지 않고 네, 다채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GV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어쨌든 영화란 작업이 끝내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배우 친구들을. 그리고 또 그때 찍었던 걸 다시 또 한번 보고 되새기게 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데 이 직업이 주는 감사함과 또 이런 에너지가 너무너무 새삼 더 감사하게 와닿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서현 배우도 이제 여러분 덕분에 보게 된 거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나중에 혹시 뭐 꼭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생각난다면 한 번쯤 더 봐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8 청춘이란 영화가 있었다로 여러분들께 어느 한 구석에 기억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감독으로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리창을 깨는 건데요. 교무실은 이 교육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깼을까? 근데 그것이 경이라는 인물은 완벽하게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다 바라죠. 그 아이가 깬 거예요. 그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를 꿈꿔요. 아무도 아프리카를 가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전 세계 다 돌아다녀봤는데 아프리카를 못 가봤습니다. 한 군데 우리 등장 바밤 나무만 가봤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그 어떤 미지의 세계, 그 18이 꿈꿀 수밖에 없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막연한 그 무엇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읽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그것을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영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그 열정을 발휘하면서 갈등하고 해소하고 화합하면서 영화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저한테 메시지들이 요새 많이 오는데요. 개별적으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분들이 연락 왔는데 제가 지금도 가끔씩 꺼내보는 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있습니다. 네. 죽은 피터 시인의 위어도. 사회의 한국판을 본 듯한 느낌이다 라고 온 메시지가 저는 가장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의 제자의 제자들 고등학생, 예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아까 16, 17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들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많이 울었고 자기가 미처 사회에 말하지 못했었던 걸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저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계속 저의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18 청춘이 끝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연예인 청춘의 거듭 발표와 마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먼저 퇴장하시면 관객분들 퇴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앉아 계시면 바로 퇴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